코로나19와 규제 강화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위축된 모습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U자형, V자형, L자형 등 각종 부동산 침체가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강남 3구는 7주 연속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하반기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부동산팀 지혜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값 최근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쪽 집값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은 지난주와 동일한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는 하락세를 보이며 7주 연속 집값이 내렸는데요. 코로나 여파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는 30대 실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며 0.08% 올랐습니다. 홍은동, 홍제동은 재건축 진행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이어졌고요. 이 외에도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는 지역 위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0.08% 증가했는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기흥구가 0.29%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GTX 노선, 용인 플랫폼 시티 조성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적용해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인천은 0.15% 올랐는데요. 그중에서도 연수구는 0.37%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이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수인선이 오는 8월 개통하고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도 예정됐다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코로나19에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수도권은 또 일부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집값 어떻게 예측하던가요? 네, 코로나19나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강남 지역의 재건축 매물들인데요. 약 한 달 반 정도 집값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동작구나 용산구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낙폭들은 최근 둔화한 상태입니다. 필명 빠숑으로 알려진 김학렬 스마트 튜브 소장은 하반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보유세 등 각종 과세 부담 때문에 처분한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김학렬 소장은 최근 9억 원 이하 중저가 매물들을 비롯해 15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그동안 관망세를 지켜오던 15억 원 이상 주택 수요자들이 15억 원 이하 매물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복세가 곧바로 나타나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은 하반기 부동산 집값이 하향 안정 기조를 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은진 팀장은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정부 규제가 나오는 게 변수라고 짚었는데요. 수도권 시장은 뒤늦게 오름세를 보이며 갭매우기 현상을 띠고 있지만 시장 반등까지 이끌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외부 악재가 많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하반기 집값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려면 규제뿐 아니라 공급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공급 매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매수 심리 회복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네, 전문가들도 대체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실수요자들은 또한 기존 아파트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 신규 분양을 노릴 거란 전망인데요. 또 최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비규제 지역 전매 제한 기간 강화 등의 영향으로 밀어내기 분양 물량을 노릴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필명 놀부로 알려진 정영근 놀라운 부동산 대표는 서울은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15억 원 이상 주택 구매 시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수요 감소가 뚜렷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9억 원 이하 단지는 소폭 상승할 거란 전망을 했는데요. 정 대표는 이 같은 단지들은 실수요자의 시장 참여가 비교적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을 노려보는 게 낫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규제를 받으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선 청약 경쟁률이 수십에서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새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60점을 훌쩍 넘는 높은 청약 가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영근 대표는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우수한 입지의 구축이나
서울과 인접한 개발 지역을 노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고분양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에서는 최근 당점 커트라인이 16점에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를 생각한다면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단지를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학렬 소장도 랜드마크 단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저평가된 B급 단지를 찾아 가치 투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가치 투자를 고려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설명인데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은 집값이 오르는 초기에 진입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구입한 주택은 팔 타이밍을 놓쳐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조언은 단기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실거주자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예, 실거주자에 대한 조언도 들어봤고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겠네요. 네, 박대근 부동산 미디어그룹 본부장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금액을 정한 뒤 투자 유형에 따라 인기 지역을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 변화하는 트렌드나 정부 정책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박대근 본부장은 직주 근접성, 일자리 창출 및 개발 호재 예정 지역, 재정비 가능성이 있는 노후 지역, 학군이나 학원가 밀집 지역, 신규 노선의 역세권 지역 등을 좋은 입지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은 과세 기준 이 부분이 참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올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동산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까지는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세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2주택 이상의 소유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도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상담 시간이 긴 3주택 이상자는 세무서의 상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일선에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필명 제네시스 박으로 알려진 박민수 MJ의원 대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부부 공동명의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절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개인별로는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임대소득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세금에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조언을 하던가요? 네, 6월 30일부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완화책도 끝이 나는데요.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절차가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박민수 대표는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보유세나 양도세를 피하고자 내놓았던 절세 매물들이 상당수 소진된 모습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하반기에 종부세 강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급매물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관측하는데요. 박민수 대표도 현재까지 나온 부동산 과세가 예고편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법인 취득세 중과나 토지 등 양도 차익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처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예,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 부동산팀의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